자, 오늘도 멤버분이 질문이 있어서 읽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계 기업 중 에이직의 엔지니어는 미국인만 가능한 것 같은데 고수님께서는 어떻게 취업을 하셨는지 조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국에서는 FAE만 뽑는 것 같은데 어떻게 커리어를 이을 수 있을까요? 라고 물어보셨는데, 일단 전문 용어 좀 설명해 드릴게요. 자, 에이직 엔지니어라는 거는 Application Specific Integration Circuit의 약자인데, 이건 뭐냐면 그 한마디로 칩 설계자를 말하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 볼게요. 님이 그 암호화폐를 채굴하는 채굴기를 만들고 싶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컴퓨터를 한 대 사면 돼요. 서버급으로 좋은 컴퓨터 하나 산 다음에 거기다가 GPU를 제일 비싼 거 사가지고 다 때려 넣으면 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거기다가 리눅스를 깔고 이제 GPU를 이용해서 인터넷에 접속해서 암호화폐 그 블록체인에 접근한 다음에 그 암호 해독을 계속 하게 되면은 이제 GPU를 이용해서 병렬 연산 기능으로 이제 초고속으로 암호화폐를 캐내게 되겠죠. 근데 봐봐요. 이렇게 하면은 돈 낭비가 뭐가 많이 되냐면, 이 서버를 비싼 걸 사놓고 그리고 GPU도 여러 대 사놓으면 이게 돈이 너무 많이 낭비된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럴 때 쓰라고 있는 게 이제 칩 전문 설계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설계를 하냐면 이 채굴기 전용으로 나만의 채굴기를 만들면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이게 서버를 여러 대 사는 것보다 훨씬 싸게 먹힙니다. 왜냐면 서버에 기본적으로 아주 고가형 칩들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비싸요. 그러니까 나만의 그런 칩을 설계해가지고 그 칩에다가 그 상업용 GPU만 여러 대 연결하면은 이 굉장히 효율적인 채굴기를 만들어낼 수 있겠죠.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들이 그 암호화폐 채굴하는 채굴장 같은 데 가잖아요. 그러면 이 주문형 반도체로 이렇게 칩을 설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칩 하나에다가 병렬로 뭐 GPU를 막 수십 개를 짜라락 연결해 놔요. 그러면은 이 서버 비용을 아낄 수 있겠죠. 그렇게 특수 목적으로 칩 설계를 하는 거를 에이직이라고 합니다. Application Specific Integration Circuit. 그러니까 상황에 맞는 주문자 생산 방식의 특수 컴퓨터 칩 설계를 말하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FAE라는 거는 이제 Field Application Engineer라고 해서 한마디로 그 필드에서 뛰는 엔지니어, 그러니까 뭐 서비스 기사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비트 죄송합니다. 나 지금 특정 이름 말 안 하고 이렇게 하는 거 얼마나 어려운데요. 그래서 암호화폐 있잖아요. 암호화폐 뭐 예를 들면 채굴기라고 생각해봐요. 채굴기. 그래서 암호화폐 채굴기 판매하는 회사가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AS 서비스 기사가 있죠. 이런 사람 명함을 딱 받으면, 뭐 예를 들면 암호화폐 채굴장에서 이거 막 돌리다가 갑자기 그 채굴기가 막 불에 탔어요. 그러면서 이제 고장이 났어요. 그러면 이 암호화폐 채굴기 판 회사에 전화를 해야겠죠. 그러면 이제 엔지니어가 옵니다. 와가지고 아이고 이거 탔군요 하면서 그 탄 칩을 딱 쏙 뽑아버리고 이제 새로운 칩으로 딱 교체해주고 가겠죠. 이런 서비스 기사 아저씨들이 명함 주고 가면 거기에 FAE라고 적혀 있습니다. Field Application Engineer. 그러니까 그 고객을 상대하면서 뭐 서비스 하는 사람들이죠. Field Application. 아시겠죠? 그러니까 지금 이분이 미국에 지금 유학을 가려고 하는데, 그래서 제가 그런 사람들에게 한국 석사는 별로 안 좋은 플랜이다라고 말씀드렸죠. 왜냐면 한국 석사를 하게 되면 한국식 엔지니어링을 배우게 되니까 미국식 엔지니어링에서 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식 엔지니어링의 경험을 쌓기 위해서 미국에 본사가 있는 그런 한국계 지사를 가라고 말씀드렸죠. 아시겠죠? 그래서 뭐 예를 들면 본사가 실리콘밸리에 있고, 그런데 그거의 한국 지사 무슨 코리아 이런 회사가 좋다고 했죠. 근데 이런 회사를 왜 만들었겠어요? 본사에서 핵심 칩 설계를 하고 이제 핵심 칩을 이렇게 만들어 놨다고 쳐봐요. 아까 제가 예를 든 것처럼 뭐 예를 들면 실리콘밸리 본사에서 그 GPU 아키텍처를 이용해서
그리고 CPU 아키텍처를 이용해서 애플리케이션 스페시픽 인테그레이트 서킷을 설계했다고 쳐봐요. 그러니까 뭐 채굴기를 설계했다고 쳐봐요. 그러면서 이 회사가 주장하기로 뭐 예를 들면 보통의 채굴장들은 뭐 상용 GPU랑 컴퓨터를 구매해가지고 그 뭐 리눅스 깔고 돌린다면은 우리 회사 거는 그 컴퓨터 칩 하나만 사면은 거기에 CPU, GPU 다 들어있고 채굴을 전문적으로 설계를 한 거기 때문에 서버에 비해서 전기세도 조금 먹으면서도 가격도 싸다. 이렇게 하면 잘 팔리겠죠. 그쵸? 그렇게 해서 이제 실리콘밸리 본사에서 이걸 다 설계를 해놨어요. 설계도를 다 만들었어요. 그럼 이거 생산을 해야 되잖아요. 생산은 지네가 안 합니다. 설계도까지만 딱 만들고 특허를 다 걸어버리고 스탑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설계도면을 이제 아시아에 뿌리는 거예요. 그래서 뭐 중국이나 동남아나 한국, 대만의 그 전자제품 설계 회사, 생산 회사에다가 쭉 뿌려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 1년에 500만 대를 만들고 싶은데 한 대당 얼마고 만드는데 몇 시간 걸려요?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면 이게 경쟁 입찰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뭐 대만이 얘기하겠죠. 우리는 한 개당 얼마고 몇 시간 걸린다. 그러면 이번엔 한국이 얼마다, 중국이 얼마다, 동남아가 얼마다 하면 제일 싼 데를 딱 선택하면 되는 거예요. 제일 싸게 만들어주는데. 그렇게 딱 선택하면은 거의 한국 아니면은 대만입니다. 근데 예전에는 한국이 좀 쌌는데 한국이 요새 야근을 잘 안 하잖아요. 한국이 비싸졌어요. 그래서 요새는 대만입니다. 대만 사람들은 야근을 잘해요. 그래서 가격이 싸요. 대만이 만든 컴퓨터 칩들이 가격이 쌉니다. 그래서 대만으로 결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대만에 다 만들었어요. 그렇죠? 그러면 이 사람들이 이거를 팔아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그냥 회사 가상의 제가 회사 이름 하나 만들어 볼게요. 뭐 채굴기닷컴이라는 회사가 있다고 쳐봐요. 그럼 한국에다가 채굴기닷컴 코리아를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어 잘하는 이 FA, 즉 필드 애플리케이션 엔지니어를 앉혀 놓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한국에 이제 전국에 있는 암호화폐 채굴장 사장님들이 여기 오피스를 방문하겠죠. 그러면 전화를 하면은 이제 아이고 알겠습니다 하고 뭐 한 대 한번 샘플로 해볼게요 하면 한 대 구매했어요. 그럼 한 대 딱 들고 가가지고 거기다 설치해주고 오는 거죠. 이게 필드 애플리케이션 엔지니어입니다. 문제 생기면 가서 뭐 이렇게 설치 다시 해주고 일종의 AS 기사라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중요한 기술이 당연히 아니겠죠. 중요한 기술이 아니겠죠. 설치하고 뭐 이런 허드렛 일 하니까. 그래서 솔직히 말하면 무슨 코리아에 있으면은 이게 본사만큼 못 배워요. 그건 사실인데. 자, 봐봐.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 무슨 코리아라고 하는 그 미국의 본사가 있는 한국 지사가 보통은 한 2주에 한 번씩 혹은 한 달에 한 번씩 본사랑 비디오 컨퍼런스 콜을 합니다. 그래서 본사 설계 그 한 본인이 등판을 해요. 그 화상회의에. 그래가지고 여러 가지 설명을 해줍니다. 뭐 필드에서 무슨 문제가 생겨서 예를 들면 이 필드 애플리케이션 엔지니어가 한국의 지방에 있는 뭐 암호화폐 팜에 갔다 왔어요. 근데 자꾸 그 보드에서 특정 부위가 자꾸 불에 타는 거예요. 뭐 한 달째 계속 돌리다 보면 어느 지점에서 불에 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보고를 하겠죠. 필드 애플리케이션 엔지니어가 제가 한국의 지방에 있는 암호화폐 공장을 갔는데 거기 있는 채굴기는 요 부위가 맨날 불에 탑니다 하고 보고를 해요. 그러면 본사 엔지니어가 이제 등판해가지고 그거 좀 사진으로 보여주시고 왜 그랬는지 상황 설명해 주세요. 설명하잖아요. 그러면 그 본사 엔지니어가 웬만하면 한국 사람들한테 설계도를 안 보여주려고 할 거예요. 하지만 어떤 상황에서는 보여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막 이렇게 처음에는 질의응답하다가 안 되고 답답하면 자기도 이 설계도를 딱 띄워요. 그래서 이 화면에서 이게 설계도인데 이 위치에서 정확하게 어디쯤에서 불이 나는 것 같냐고, 실제 불난 곳이랑 위치를 비교해 달라고 이런 부탁을 하겠죠. 지가 하기 귀찮으니까. 지가 해야 맞아요. 지가 그 아시아에다가 사진 찍어 달라고 해가지고 지가 뭐 컴퓨터 같은 거 이용해서 그 위치를 정확하게 본인이 대조해서 뭐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귀찮단 말이에요.
아니 아시아에 필드 애플리케이션 엔지니어가 있는데 하면서 그래서 도면을 살짝 보여줍니다. 보내주면서 여기 도면이 이건데 실제 그 당신이 하고 있는 보드상 어디에서 불이냐고 표시 좀 해달라고 그래요. 이런 식이에요. 그러다 보면 님이 보드를 보다가 그리고 칩의 설계도를 볼 기회가 생깁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그냥 칩의 설계도를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사람이랑 본 적이 있는 사람하고는 생각 자체가 달라져요. 아, 칩이 저렇게 생겼구나. 저기까지가 CPU고 저기까지가 GPU네? 근데 채굴기는 CPU가 되게 조그만하고 싸구려를 쓰네? 반면에 GPU는 되게 좋은 걸 쓰네? 왜 그러지?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뭔가 생각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거예요. 그게 채굴기의 원리라는 걸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채굴기 아키텍처가 저거구나 하고 깨닫는 거예요. 아시겠죠? 배울 게 되게 많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거를 미국에 이제 대학원 갈 때 이력서에는 어떻게 잘 포장해야 되냐면, 자, 본인은 분명히 채굴기닷컴 코리아에서 일했죠. 하지만 이력서 쓸 때는 이 채굴기닷컴 본사가 뭐 하는 건지 좀 강조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짓말 하면 안 되겠죠. 그거에 한국 지사였기 때문에 한국 지사에서 엔지니어로서 일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본인이 AS 기사였다 이런 건 굳이 얘기할 필요 없어요. 그냥 엔지니어였다 이렇게 말하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분명히 화상회의 하면서 본사 설계 엔지니어랑 칩에 어디가 발열이 많이 나고 불탔는지 회의를 하면서 컴퓨터 칩의 설계를 개선했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컴퓨터 칩 설계 프로젝트 개선하는 활동에 분명히 한 거예요. 거짓말 아닙니다. 아시겠죠? 그거 넣으면 돼요. 잘 포장해서. 반면에 한국 대기업에 가면은 이런 거를 경험할 기회가 없어요. 무슨 말이냐면 그냥 그 미국에 있는 본사가 다 만들어 놓은 설계도를 그냥 보내요. 그러면 한국 대기업들은 그냥 이거를 하청수주해서 그대로 만드는 거예요. 뭐 실리콘 파가지고 칩 만들고 그 다음에 보드 파가지고 만들고 실리콘을 잘라가지고 보드에 붙이고 뭐 납땜 리플로우라고 하죠. 리플로우 해가지고 완성된 거 그렇게 한 다음에 이제 그거를 이제 자꾸 껐다 켰다 그런 테스트 해보고 뭐 그렇게 해가지고 문제 없다 해가지고 납품하는 거죠. 배우는 게 하나도 없어요. 한국 대기업에 있으면. 한국 대기업에 있으면 뭐만 배우냐면 만드는 법 이런 것만 배우는데 이게 사실 미국 가면은 별로 관심이 없어요. 미국 사람들은 뭐에 관심이 있냐면 어떻게 하면 컴퓨터 칩을 더 설계를 잘할 수 있을까에 관심이 있는데 한국 대기업에서 일하면은 미국에서 필요 없는 인간이 돼버려요. 근데 반면에 한국에서 본인이 AS 서비스 기사였다 하더라도 본사 설계팀이랑 막 이렇게 컴퓨터 칩을 개선하는 프로젝트에 참여를 한 적이 있다. 그럼 배우는 게 훨씬 많은 거예요. 미국이 훨씬 원하는 인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리고 실제로 미국의 컴퓨터 칩 설계팀에 있는 사람들을 다 뭐 했는지 까보면은 처음부터 대학교 마치자마자 컴퓨터 칩 설계에 뛰어들었던 사람은 거의 없어요. 다들 이런 식이에요. 다들 그 뭐랄까 소위 말하는 별 볼 일 없는 일부터 시작해가지고 점점점 능력을 쌓아서 최고의 엔지니어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제가 아는 분 얘기해 드릴게요. 제가 아는 그 미국에 그 한 백인 할아버지가 있거든요. 할아버지예요. 나이가 한 70대 중반의 백인 할아버지인데 그분이 4년제도 안 나왔어요. 전문대 나왔습니다. 공부를 못했던 사람이에요. 2년제 미국에서 2년제 전자과를 마치고 어디서 일했었냐면 처음 직장이 그 컴퓨터 수리하는 데 있잖아요. 뭐 여러분들 가면 동네에 하나씩 있잖아요. 무슨 컴퓨터 해가지고 컴퓨터 고장나면 가져가면은 그 아저씨가 막 껐다 껐다 해보고 하드디스크 케이블이 나갔네요 하고 이렇게 고쳐주는 거 있잖아요. 그거를 첫 직장으로 살았어요. 그래서 그거를 한 거의 5년 했거든요. 그러니까 한국으로 치면은 용산에서 그 컴 조립하는 아저씨잖아요. 그걸 한 5년 한 거예요. 그러다 보면 컴퓨터에 빠삭하게 도사가 되죠. 보드는 뭐가 좋고 뭐 메모리는 뭐가 좋고 CPU는 뭐가 좋고 그거 빠삭해지잖아요. 그걸 바탕으로 그 컴퓨터의 메인보드를 만드는 좀 큰 회사로 이직을 해요.
그래서 컴퓨터에서 메인보드를 설계하는 설계팀에 들어간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그 PC 조립을 하고 수리를 했던 그 경험이 굉장히 도움이 되는 거예요. 그 메인보드를 설계하는데. 그래서 메인보드 설계하다 보면 메인보드에 CPU가 붙잖아요. 그렇죠? 또 GPU도 붙잖아요. 그러다가 이 사람이 CPU나 GPU가 중요하다는 걸 깨닫고 이제 더 상위 레벨의 이번엔 반도체 회사로 이직을 해가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미국은 계속 이직을 해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 사람이 지금 세계 정상의 컴퓨터 회사의 펠로우예요. 펠로우는 뭐냐면 기술 직종의 최고로 높은 그런 임원이에요. 임원. 근데 이 사람이 전문대였는데 이제 미국은 회사를 다니다 보면 회사에서 학교를 보내줍니다. 어느 정도 성과가 있으면은 학비를 대줘요. 그래서 이분이 야간으로 계속 공부를 해가지고 그래서 4년제 학부 마치고 뭐 그렇게 한 다음에 또 대학원 뭐 기회가 있으면 대학원 같은 것도 하고 뭐 이렇게 해서 공부를 더 했어요. 그리고 70대 중반인데 미국의 세계적인 컴퓨터 회사의 최고 임원입니다. 기술 임원. 기술적으로 가장 뛰어난 사람을 펠로우라고 합니다. 펠로우라는 뜻이 뭐냐면 그 한국말로 하면은 뭐 상무님, 전무님 그런 임원을 상무님, 전무님이라고 부르잖아요. 근데 그냥 상무나 그냥 전무 이런 직급은 어떻게 보면 이제 경영을 하는 거잖아요. 경영. 그래서 결제 내리고 뭐 예산 짜고 이런 걸 하는 거잖아요. 비즈니스. 근데 기술적으로만 드라이브하는 최고의 임원을 미국에서는 펠로우라고 합니다. 펠로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미국은 이런 식이라는 거야. 오직 실력만으로 사는 거예요. 학벌이 중요하잖아요. 근데 한국 시스템이 굉장히 좀 안 좋은 게 뭐냐면 학벌이에요. 학벌. 그래서 봐봐요. 아무런 직장 경력이 없고 그냥 4년제만 명문대 나왔다는 이유만으로 대기업이 받아주는 그런 한국이 진짜 이상한 거예요. 미국에서는 그런 일이 잘 일어나지 않습니다. 미국에서는요, 좋은 학교를 나와도 바로 대기업에 가는 경우가 별로 없어요. 미국은요, 보통 첫 직장은 되게 초라한 조그만한 회사를 다녀요. 뭐 스타트업이나 이름 모를 중소기업을 다니다가 거기서 경력 쌓고 대기업으로 이직하고 그러면서 연봉이 점점 올라가는 시스템이에요. 그러니까 학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사회에서 뭘 했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명문대 나오면 처음에 미국은 중소기업이나 스타트업에 많이 가요. 대기업 잘 못 들어갑니다. 대기업은 이제 경력이 좀 돼야 돼요. 한 5년 차 이상 돼야 그 경력 가지고 면접 볼 때 가능한 게 미국 대기업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님이 지금 필드 애플리케이션 엔지니어를 시작하는 게 님이 초라해 보이지만 미국인들은 다 그렇게 시작해요. 근데 님이 왜 이렇게 님의 눈에는 그 필드 애플리케이션 엔지니어가 그렇게 초라해 보이냐면 한국은요, 그 한국 같은 이공계 시스템이 이상해요. 뭐 실력도 하나도 없고 경험도 하나도 없는데 단순하게 고등학교 때 공부 잘했다는 이유만으로 명문대를 나온 사람이 대기업을 그 신입으로 딱 꿰차는 게 말이 안 돼요. 왜냐면 대기업에 신입사원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럼 대학교만 간 마치는 사람들은 아무것도 몰라요. 아무리 한국에서 랭킹 1등하는 학교 나와도 아무것도 몰라요. 선배가 하나하나 가르쳐줘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의 그런 학벌주의 시스템은 매우 비효율적인 거예요. 그래서 미국이 아주 효율적인 거예요. 미국은요, 명문대를 나오든 아니든 상관없이 오로지 면접의 퍼포먼스만으로 승부하거든요. 그러니까 명문대 나와도 한 방에 대기업 못 붙어요. 그러니까 조그만한 회사에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경력을 쌓고 더 좋은 데로 옮기고 그래서 보통 경력 한 5, 6년은 지나야지만 대기업에 딱 붙는 그런 게 제대로고, 그리고 그렇게 대기업 생활을 이렇게 하면서 여러 번 이직을 하고 그렇게 하고 하면서 다양한 기술을 익히면서 나중에 이제 뭐 유명한 엔지니어로서 이름을 떨치는 게 보통 미국의 엔지니어들입니다. 그래서 미국 엔지니어들은 보통 그래서 나이가 많고 경력이 많은 사람이 많아요. 학벌은 별로 안 좋아요, 다들. 그러니까 그 바닥에서 아주 오래 굴러먹으면서 점점 고수가 되는 시스템이에요, 미국. 그래서 미국 이공계 가면은 한국이랑 가장 큰 차이점이 뭐냐면 할아버지들이 그렇게 많아요. 백발의 프로그래밍 하는 코딩하는 코더들이 되게 많고, 백발의 할아버지인데 막 그 CPU나 GPU 아키텍처 설계하고 이런 할아버지들이 많아요.
그리고 그 할아버지를 까보면은 다들 그 처음에는 초라한 회사에서 막 시작했어요. 제가 아는 컴퓨터 쪽으로 최고의 기술 임원분이 계시는데, 이분도 할아버지인데, 이분이 젊었을 때 뭐 했냐고 하니까 공장에서 공장에서 납땜하는 일을 했었대요. 처음 직장에.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런 초라한 일부터 시작하면서 하나하나 올라가는 거야. 봐봐. 처음에 공장에서 납땜하는 일을 했었으면 뭐 인두기 들고 뭔가 어디 회로 같은 거를 납땜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단순하게 납땜질만 한 게 아니라, 이 회로가 왜 저기에 붙어야 되는지, 그거를 한 5년 정도 쭉 보다 보면 통찰력이 생긴다는 거죠. 그 다음에 그 경력을 바탕으로 이번에는 서킷을 설계하는 회사에 가는 거죠. 회로 설계하는 회사에. 또 그 회로 설계 한 5년 하다 보면 이제는 반도체 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또 알게 되고, 그러면 또 이번에는 핵심 칩 회사로 이직하게 되는 거죠. 그런 식이에요, 미국은. 그러니까 한국의 그런 경력 직원들을 뽑는 시스템을 보면은 저는 진짜 어이가 없습니다. 학벌이 너무 많이 좌지우지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한국이 뭔가 이렇게 실력 있는 엔지니어가 태어나기가 힘든 거예요. 학벌보다는 실력을 봐야 됩니다. 그리고 처음 직장을 막 멋지고 큰 대기업에 갈 수가 없어요. 왜냐면 20대 후반의 사람들은 학교 간 마치면 아는 게 없어요. 학교에서 배우는 뭐 회로 일은 조금 아는 거 가지고 실질적인 실리콘 칩을 설계할 수가 없습니다. 다양한 경험을 해봐야지만 컴퓨터 칩을 설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님이 가는 길이 굉장히 미국적인 거예요. 처음에는 초라한 서비스 기사 같은 거 하면서 경력을 쌓고 그걸 바탕으로 더 좋은 데 가고 더 좋은 데 가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미국이에요. 반면에 한국이 젊은 나이에 학벌이 좋다는 이유만으로 대기업에 딱 한 자리 꿰차는 게, 그거 진짜 이상한 거예요. 그게 바로 조선의 시스템인 거죠. 조선 보면은 장원급제 하면은 어린 나이에 똑똑해가지고 장원급제 하면은 그걸로 딱 급제해가지고 그거 가지고 그냥 이렇게 쭉 폼나게 사는 그런 시스템이잖아요. 그 시스템이 아직도 살아있는 거니까, 조선이 아직도 살아있는 게 대한민국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미국이랑 다르다는 거를 인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